제 말 듣고 잇몸이 녹아내리던 자이언 치아가 3주 만에 모두 부활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 양치하신 후에 잇몸에서 피가 나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당신 입안에 강남 아파트 한 채가 무너지고 있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놀라셨죠? 하지만 사실입니다. 치아 32개의 가치는 무려 15억 원. 어르신의 입에서 이 하나가 빠졌다면 5천만 원이 사라진 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년 경력의 치과 의사 박정환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분들의 치아를 살려왔고, 제 이야기를 들으신 많은 어르신들이 이미 잇몸 건강을 되찾고 자연 치아로 다시 사과를 베어 드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아직 아무 증상이 없을 때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지 않으면 앞으로 6개월 안에 치아를 하나둘 잃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놓치기 전에 반드시 들어보셔야 할 이야기입니다. 물 한 잔 마시며 양치하신 후 거울 앞에서 잇몸을 살짝 들여다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피가 살짝 묻어 나왔다면 그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작은 신호로도 큰 경고를 보내곤 하니까요. 예전엔 저도 이렇게 생각했죠. 나이 들면 이 하나쯤은 빠질 수 있지.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제가 처음 그 사실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건 바로 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70대 중반이셨던 어머니가 어느 날 식사 중에 갑자기 말을 멈추셨어요. 사과를 드시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이를 만지며 잇몸이 시큰하다고 하시더군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며칠 뒤엔 피까지 나더니 그곳이 푹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치주염이 심해져서 임플란트를 고려해야 한다고 했죠. 그때부터 저는 잇몸이라는 게 단순히 이빨을 붙잡아주는 조직이 아니라 건강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이라는 걸 제대로 알게 됐습니다. 잇몸이 녹아내린다. 이 표현 조금은 무섭게 들리시죠? 하지만 그게 실제로 우리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고요하게, 천천히, 그리고 티 나지 않게. 그러다가 어느 날 이를 감싸고 있던 잇몸이 점점 내려앉고 치아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결국 이를 잃게 되죠. 무섭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과정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단순한 실천으로요. 잇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치아만 잃는 게 아닙니다. 몸 전체가 영향을 받습니다. 잇몸 속에 있는 세균이 혈관을 타고 몸속을 돌기 시작하면 당뇨, 심장질환, 심지어 뇌졸중까지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치주염이 심한 남성에게 발기부전이 더 자주 나타난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여성의 경우엔 임신 중 치주 질환이 조산 위험을 높인다는 사실도 밝혀졌죠. 그러니 잇몸은 단지 입안에 있는 살점이 아니라 온몸의 건강과 깊이 연결된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렇다면 잇몸이 녹아내릴 정도로 약해졌을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임플란트일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 자리에서 단언컨대 임플란트가 무조건적인 해답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임플란트는 치아를 대체하는 데엔 분명 효과적일 수 있지만 자연 치아가 가진 미세한 감각이나 온도 감지 능력은 따라가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임플란트도 영구적인 게 아니거든요. 평균적으로 10년에서 15년이 지나면 다시 시술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그때가 80이나 90이라면 수술이 쉬울 리가 없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임플란트에는 감각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뜨거운 국을 먹다가 입천장을 댄 적 있으신가요? 자연 치아였다면 열을 감지해서 미리 조심했겠지만 임플란트는 그런 신호를 주지 못합니다. 실제로 임플란트 후 입안 화상을 입는 사례는 꽤 많습니다.
또 하나, 임플란트 주변에 뼈는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줄어들어요. 자연 치아처럼 뼈에 자극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임플란트가 흔들리는 일도 생깁니다. 무엇보다도 비용이 정말 큽니다. 임플란트 하나에 수백만 원이 들어가고 입안 전체를 한다면 수천만 원이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 노후 자금이 고스란히 치과 비용으로 빠져나가는 분들도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비용 대부분은 미리 예방했더라면 들지 않았을 수도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잇몸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80을 훌쩍 넘기셨지만 지금도 자신의 치아로 사과를 아삭 깨물어 드십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아무리 약해진 잇몸이라도 우리가 정성 들여 돌보면 다시 힘을 찾을 수 있다는 걸 저는 어머니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단 3가지. 이 3가지만 지키면 잇몸이 다시 힘을 얻고 치아가 제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3주면 됩니다. 3주 동안만 꾸준히 따라 해보세요. 비용도 많지 않습니다. 큰 병원이나 약국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집에서 매일 몇 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제 환자들 대부분이 이 방법으로 효과를 보셨고 다시 건강한 잇몸을 되찾으셨습니다. 이제부터 그 간단한 3가지 방법에 대해 차근차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치아, 그리고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지키는 비밀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잇몸을 되살리는 3가지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한 기술도 고가의 제품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매일 몇 분의 시간과 약간의 정성이면 충분합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환자분들께 알려드린 방법이고 지금도 효과를 보고 있는 검증된 루틴입니다. 너무 쉽다고 의심하지 마세요. 몸이란 건 작은 정성을 오래 받아야 반응하는 법입니다. 가장 먼저 실천하실 건 바로 물세정입니다. 물세정이라니 생소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물을 이용한 치아 사이 청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꼼꼼히 칫솔질을 해도 치아와 치아 사이, 그리고 잇몸 아래 깊숙한 틈새는 손이 닿지 않습니다. 특히 60대 이후가 되면 잇몸이 조금씩 내려앉으면서 그런 틈은 더 깊어지죠. 바로 그곳에 음식물이 끼고 세균이 번식하고 염증이 생기며 잇몸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세정기는 세게 쏘는 물줄기로 그 틈 사이의 찌꺼기를 말끔하게 씻어냅니다. 시원한 느낌도 들고 마치 입안을 샤워시키는 기분이라고들 하세요. 일주일만 해보시면 왜 이제서야 알았나 싶을 정도로 개운하고 잇몸 상태도 확실히 달라집니다. 78살 조정민 어르신은 이 방법으로 흔들리던 치아를 잡아냈습니다. 하루 한 번, 단 1분만 물세정기를 사용하셨는데 3주 후엔 잇몸이 단단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틀니 대신 여전히 본인의 치아로 식사하시고 계십니다. 2번째는 올바른 칫솔질입니다. 칫솔질은 우리가 평생 해온 습관이지만 대부분 잘못된 방법으로 하고 계세요. 보통은 이가 아플까봐 아주 약하게 하거나 반대로 때처럼 세게 문질러야 깨끗하다고 믿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런데 이 2가지 다 잇몸을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올바른 칫솔질은 부드럽고 정밀하게가 핵심입니다. 칫솔은 부드러운 제품을 고르시고 칫솔모를 치아와 잇몸이 만나는 경계선에 45도 각도로 대고 작은 원을 그리듯 닦아주세요. 너무 힘주지 마시고 한 번에 2-3개 치아만 집중해서 닦으시면 됩니다. 전체 양치 시간은 최소 2분 정도는 필요해요. 짧게 끝내면 결국 표면만 스치고 끝나게 되거든요.
가능하다면 전동 칫솔도 추천드립니다. 최근엔 압력을 감지해서 너무 세게 누르면 진동이 멈추는 기능도 있어서 잇몸 손상을 막아줍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전동 칫솔을 일주일만 사용하시고 잇몸 출혈이 완전히 멈췄다고 하셨어요. 칫솔 하나 바꿨을 뿐인데도 말이죠. 그만큼 방법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치간 관리입니다. 쉽게 말해 치아 사이 청소입니다. 사실 충치의 절반 이상은 치아 사이에서 시작됩니다. 치간 칫솔이나 치실은 처음엔 귀찮고 손도 가지만 일주일만 해보시면 습관이 됩니다. 치간 칫솔은 여러 크기가 있으니 처음엔 가장 작은 걸로 시작해 주세요. 억지로 넣지 마시고 부드럽게 넣었다가 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덕수 어르신은 이 방법으로 입 냄새를 없애셨습니다. 손주가 할아버지 옆에 안 오려고 해서 속상하셨는데 3일 만에 입 냄새가 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입안이 깨끗해지니 자연스레 잇몸도 덜 붓고 피도 안 나게 되었답니다. 여기에 작은 습관 하나를 더해 주신다면 효과는 배가 됩니다. 바로 식사 후 자일리톨 껌을 5분만 씹는 겁니다. 자일리톨은 충치균을 헷갈리게 만들어 굶겨 죽이는 역할을 해요. 충치균은 자일리톨을 설탕으로 착각하고 먹지만 에너지원으로 쓸 수가 없어 결국 힘을 잃게 되는 겁니다. 이뿐 아니라 껌을 씹으면 침이 많이 나오죠. 이 침이 입안을 자연스럽게 씻어주고 잇몸 회복에 꼭 필요한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핀란드의 한 대학에서는 자일리톨 껌을 꾸준히 씹은 사람이 충치 발생률이 크게 낮아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저는 이 방법을 어머니께도 알려드렸고 3개월 후엔 흔들리던 이가 다시 단단해졌습니다. 지금도 어머니는 고기 씹는 재미를 놓치지 않으세요. 이제 입안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마지막 정리로 치약과 각을 고르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치약은 상쾌하네, 이건 향이 좋네 하시며 맛으로 고르시는데 그보단 성분을 꼭 보셔야 합니다. 치약은 불소 성분이 꼭 들어 있어야 하고 이 성분이 치아 표면을 튼튼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거품을 내는 성분인 라우릴 황산, 나트륨은 자극이 강해서 입안이 자주 헐거나 구내염이 생기는 분들에겐 좋지 않아요. 가글은 무알코올 제품을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알코올이 들어간 제품은 입안을 건조하게 만들어서 오히려 입 냄새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침이 마르면 세균이 더 잘 번식하게 되니까요. 입 냄새의 근본 원인이 음식 찌꺼기보다는 침 부족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렇게 단 3가지, 물세정, 올바른 칫솔질, 그리고 치간 관리. 여기에 자일리톨 껌과 좋은 치약 선택까지 함께해 주신다면 3주 후엔 분명 잇몸이 달라진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건 제 오랜 경험과 수많은 환자들이 증명한 사실입니다. 어렵지 않죠?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나무도 매일 물을 줘야 자라듯 잇몸도 매일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방금까지 말씀드린 잇몸 건강 루틴을 꾸준히 실천해 오셨다면 분명 입안이 조금씩 달라지는 걸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겉으로는 말끔해졌지만 여전히 어딘가 찝찝한 느낌이 든다면 아마도 입냄새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입냄새는 단순히 민망한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몸이 보내는 일종의 경고음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입냄새를 나이 들면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넘기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그 속에 건강의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입냄새는 치주 질환이나 구강 건조증과 관련이 깊습니다. 잇몸에서 피가 나고 세균이 번식하면서 냄새가 생기는 거죠. 또 침이 부족해서 입안이 마르면
세균이 더 활발히 활동하게 되고 냄새는 더 심해집니다. 특히 60대 이후가 되면 침 분비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이건 누구나 겪는 노화 현상이에요. 그런데 이 침이라는 게 단순한 분비물이 아니라 입안을 지켜주는 중요한 방어막이란 사실 알고 계셨나요? 침 속에는 항균 성분이 풍부해서 세균 번식을 억제하고 음식 찌꺼기도 씻어내며 치아 표면을 중성으로 유지해 줍니다. 그래서 침이 부족하면 입냄새는 물론이고 충치나 잇몸 질환까지 더 쉽게 생깁니다. 입냄새 작아진 단법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손등에 침을 살짝 묻히고 10초 정도 말린 후 냄새를 맡아보세요. 이것이 바로 타인이 느끼는 입냄새에 가장 가까운 상태입니다. 만약 강한 냄새가 난다면 지금이 바로 구강 건조와 입냄새 개선을 위한 실천을 시작할 때입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 물을 자주 마셔주세요. 갈증을 느끼기 전에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컵, 식사 후에도 한 컵, 그리고 하루 종일 조금씩 자주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침 분비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단순히 목을 축이기 위한 음용이 아니라 구강 건강을 위한 필수 습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침샘 마사지입니다. 귀 밑과 턱 아래를 중심으로 볼 안쪽에서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 문질러 주세요. 하루에 두세 번, 한 번에 2분 정도만 해도 침 분비가 눈에 띄게 늘어납니다. 저희 병원에 오셨던 이덕수 어르신은 30년 넘게 입냄새로 고생하셨는데 이 침샘 마사지를 꾸준히 하시고 나서 손주들이 더 가까이 다가오게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입냄새라는 건 때로는 사람 사이의 거리까지 벌어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관리만 잘 해주면 얼마든지 되돌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설탕 자일리톨 껌을 활용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자일리톨은 충치균을 속이고 침 분비를 늘려주는 아주 고마운 친구입니다. 식후에 5분 정도만 씹어주면 입안이 한결 개운해지고 침이 풍부하게 분비되면서 냄새의 원인을 자연스럽게 씻어내 줍니다. 단, 반드시 무설탕 제품이어야 합니다. 당분이 들어가 있으면 오히려 세균의 먹잇감이 되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팁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평생 습관처럼 하시는 일이 있을 겁니다. 바로 양치 후에 물로 헹구는 거죠. 그런데 이건 잇몸 회복을 방해하는 아주 아쉬운 습관입니다. 치약 속에는 불소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불소는 치아를 튼튼하게 하고 충치 예방에 효과적인 성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칫솔질을 마치자마자 물로 헹궈버리면 그 소중한 불소가 치아에 흡수되기도 전에 대부분 씻겨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양치 후에는 물로 세게 헹구지 마시고 치아 끝부분만 가볍게 뱉어내는 걸 추천드립니다. 입안에 불소가 조금 남아 있어야 치아 표면에 오래 머물면서 효과를 발휘하거든요. 물론 처음엔 익숙하지 않아서 찝찝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며칠만 지나면 전혀 불편하지 않게 적응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이 방법을 권장하고 있을 만큼 과학적으로 검증된 습관이기도 합니다. 이 방법을 어머니께 알려드렸더니 처음엔 입에 치약을 남기고 있으라고 하시며 고개를 저으셨어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어느새 당연한 듯 실천하시고 계셨습니다. 불소를 충분히 흡수한 덕분인지 양치 후에도 치아가 시리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한 달쯤 지나고 나니 잇몸이 더 이상 붓지도 않고 입냄새도 거의 없어졌다고 하시더군요. 이처럼 잇몸 건강은 단순히 양치질만 잘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입안 전체의 환경, 특히 침과 입냄새, 그리고 우리가 습관처럼 하는 작은 행동들이 모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 알려드린 입냄새 관리법과 양치 후 습관은 단순한 부가 팁이 아니라 잇몸 회복을 위한 핵심 전략 중 하나입니다. 이제 정리해 볼까요? 물 자주 마시기, 침샘 마사지, 무설탕 껌 씹기, 양치 후 물로 헹구지 않기. 이 네 가지만 기억해 두셔도 입냄새는 물론이고 잇몸 회복 속도가 훨씬 빨라질 겁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방법은 비용이 들지 않거나 아주 저렴하고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어르신들께서 혼자 계셔도 특별한 도구 없이 실천하실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죠. 잇몸은 하루아침에 망가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회복에도 시간이 필요하지만 지금 시작하면 늦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이가 건강하면 마음도 젊어집니다. 잘 씹고, 잘 말하고, 잘 웃을 수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건강한 노후의 첫걸음 아닐까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이제 정말 중요한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릴 차례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잇몸 건강을 되찾는 방법, 입냄새 관리, 올바른 양치 습관, 그리고 치매의 중요성까지 차근차근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집에서 잘 관리해도 마지막 퍼즐 조각 하나가 빠지면 그 모든 노력이 헛수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 퍼즐이 바로 좋은 치과를 잘 고르는 일입니다. 치과는 아픈 이를 치료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건강한 이를 지키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이미 이가 흔들리거나 통증이 심해져야 겨우 치과를 찾습니다. 그때쯤이면 이미 잇몸은 많이 약해져 있고 치아도 뿌리가 깊이 썩어버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의사들이 이건 살릴 수 없습니다. 뽑고 임플란트를 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정말 살릴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치아가 그런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처음 만나는 치과가 바로 뽑읍시다라고 말하는 병원이 아니라 자연 치아를 살리려는 노력을 먼저 해주는 곳이냐는 겁니다. 정말 좋은 치과는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엑스레이뿐 아니라 필요하다면 구강사진, 치과용 CT 촬영까지 해가며 꼼꼼히 살펴보고 치아 하나하나의 상태를 충분히 설명해 줍니다. 첫 진료에 최소 20분 이상 시간을 들이는 곳, 그리고 꼭 필요한 치료만 권하는 곳, 그런 곳이 진짜 믿을 수 있는 병원입니다. 또 한 가지, 그 치과가 예방 치료를 중심에 두고 있는가도 중요합니다. 스케일링이나 불소도포 같은 기본적인 관리에 적극적인 병원은 당장의 수익보다 환자의 치아 건강을 우선으로 여기는 곳입니다. 이런 곳일수록 환자와의 신뢰가 깊고 결과도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정기검진 정말 중요합니다. 80 넘어서도 자기 치아로 고기 잘 드시는 분들, 그냥 운이 좋은 게 아닙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 정기적으로 치과 검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조사에서도 자연 치아를 모두 보존하고 있는 어르신은 전체의 5% 남짓이고 그분들 대부분이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 이상 치과를 찾는다고 합니다. 사실 정기검진은 치료를 위해서가 아니라 문제가 생기기 전에 막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초기에 작은 문제가 생겼을 때 잡아내면 비용도 훨씬 적게 들고 치료도 간단하게 끝납니다. 하지만 그걸 미루다 보면 결국 큰 돈을 들여야 하고 때로는 자연 치아를 잃을 수도 있죠. 치아는 한번 빠지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방은 치료보다 10배, 아니 100배는 중요합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볼까요? 잇몸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실천할 것들 다 기억하고 계시죠? 물을 자주 마시고 침샘 마사지를 하고 올바른 칫솔질과 치간 관리를 하고 양치 후엔 물로 헹구지 않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좋은 치과를 잘 선택해서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는 것. 이렇게만 하셔도 여러분의 치아는 앞으로 10년, 20년 이상 건강하게 버틸 수 있습니다. 치아는 단순히 씹는 도구가 아닙니다. 맛있는 음식을 즐기고 사람들과 어울리고 삶의 품격을 지켜주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 치아를 지키는 일은 곧 나 자신을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건강한 노후를 함께 만들어가는 지혜선물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영상의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고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경험을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참여가 이 채널을 더 따뜻하고 의미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잇몸 건강 그리고 삶의 웃음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해 보세요. 건강한 미소는 늦지 않았습니다.